등 아주 다양한 스타일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데코레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테두리, 모양, 여백 등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배경 이미지를 역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둑판식 모양으로 반복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반복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도 스타일 시트에서 바로 해줍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테두리, 그 다음에 셀의 색상, 셀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모양,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깔끔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테이블의 스타일 시트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링크 스타일인데요. 링크를 걸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파란색의 밑줄이 그어진 글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번 다녀온 링크에 대해서는 보라색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값이 싫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링크 스타일을 그러면 드림위버 창 부분에서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일 CSS 스타일즈라는 패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타일에 관련된 주요 패널입니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스타일 만들기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스타일 관리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New CSS 룰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New CSS 룰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됐을 때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해 주시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먼저 그 스타일의 종류를 결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스타일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드림위버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타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스타일의 아이디를 선택을 하거나 네임을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임은 나중에 골라서 사용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그런 규칙적인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제 CSS 삽입 방식인데요. 이 문서에서만 사용할 것인지 외부 파일로 보낼 것인지 등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클래스 방식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등록할 때는 이와 같이 New CSS 룰 대화 상자를 꺼내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해줄 때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타입에는 4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있는 클래스 타입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클래스 타입을 속성을 결정을 해주신 후에 CSS 스타일 name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것을 적용을 하시고자 할 때는 본문 부분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드래그하고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 부분의 클래스 목록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골라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CSS 스타일을 적용할 때 저희가 첫 번째 사용을 할 방식은 바로 클래스라는 방식인데요. 클래스 입력 방식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이것을 계속 불러와서 예를 들어서 타이틀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 타이틀 부분에 불러와서 사용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방식의 그 스타일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제작을 하기 위해서 CSS 스타일 패널 부분에 들어가 주시고 이 부분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생성하기 아이콘, 플러스 아이콘이 붙어있는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New CSS 룰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타입을 결정을 해주는데 저희가 클래스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시면 클래스라고 첫 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자, 클래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하단에 이제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 부분에다가는 저희가 타이틀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볼까요?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룰 데피니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문서에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즈라는 패널 부분에
이렇게 목록이 적용이 된 부분이 보이시죠? 저희가 새로운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생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스타일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 방식으로 등록된 스타일인 스타일 이름 앞에 이렇게 점 타이틀 텍스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을 적용하려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편집 모드상의 본문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 타이틀 부분 있죠? 타이틀 부분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프로퍼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클래스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로 스타일 등록을 했죠. 그것은 바로 이 프로퍼티 부분에 있는 이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타이틀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 주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에서 논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타이틀 텍스트가 목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타이틀 텍스트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폰트 컬러도 우리가 지정한 갈색 폰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죠? 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목록에서 결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등록된 스타일을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CSS 스타일 패널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타이틀 텍스트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패널 하단 부분에 있는 단추 중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에디트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설정했던 대화 상자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폰트 사이즈도 크게 해줄 수가 있어요. 테두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 카테고리 항목에서 백그라운드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셔서 저희가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또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가셔서 옅은 색 컬러로 저희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살구색 느낌이 나는 FC9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저는 설정을 시켰습니다. 백그라운드 설정을 마쳤다면은 이번에는 박스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인 박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바로 여기서 박스와 같은 그런 사각형 테두리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패딩은 이제 글자와 테두리 간의 그 여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바깥쪽 여백을 얘기를 합니다. 5픽셀로 설정을 시켜줍니다. 10픽셀, 5픽셀 각각 첫 번째 칸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 부분에 있는 나머지 값들도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있는 Same for All이라는 이러한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값들이 동일하게 동시에 적용이 되고 이 값을 해제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값들을 따로따로 수치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측 카테고리에서 테두리 보더 값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보더라는 값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테두리의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데 역시 Same for All이라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 상하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은 스타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솔리드를 설정을 해주세요. 솔리드는 일반적인 박스 테두리에 그냥 일반적인 직선을 의미를 합니다. 솔리드 타입을 설정을 해주시고 픽셀은 저희가 골라주지 않고 직접 값을 입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1픽셀로 가장 가는 선을 입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보더 값입니다. 자, 보더 값은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바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